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0원에 거래됐습니다. 주간 장중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2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기로 인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등에 원화가 약세 압력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수천억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수천억 원대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가는 한때 3.32% 오른 34만 2,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10억 달러, 한화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면제 발언을 얻어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공업,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기아, 현대모비스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가 자사 AI 소프트웨어 제품이 미국 FDA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전일에는 311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해 27%대 폭락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루니, 뷰노 등 의료 AI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장중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대가들의 성공 노하우,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하락 구간 안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해주나 했는데요. 이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0.38% 하락하며 현재는 2621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2% 하락하며 715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요. 지난주에는 반도체가 이끌어줬던 한 주였다 보실 수 있지만 어제와 오늘은 자동차가 정말 강합니다. 이외에도 줄기세포, 의료 AI, 2차 전지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참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의 이슈 체크 전문가님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장 다소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자동차 잘 가지고 있고 의료 AI도 잘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어제 시장에 이어서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제가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약간 관망세가 짙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좋아질 가망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힘을 못 내고 있죠. 지금 6만이냐 5만이냐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6만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너무 적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예. 지금 뭐 개인과 외국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관망세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개별 이슈 좀 장세다. 그래서 개별 이슈를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달러는 계속적으로 고환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수출 국가니까 아마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이 환율 때문에라도 조금 더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그냥 추이를 살펴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인데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죠. 여기에서 지금 반등한 이후에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장기 이평선. 여기 이제 60일선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20일선인데 요거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거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시총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요. 지금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이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이평선이 다 정배열된 상태에서 여기 다 모입니다. 그러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근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방산이 뭐 방산, 그다음에 뭐 로봇,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방산 로봇, 그다음에 조선, 반도체. 근데 요즘에 사실 이 세 타마가 힘이 없어요.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힘이 없고요.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힘이 없고, 하나오션 힘이 없고,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힘이 없죠. 오늘 그래서 강세는 제약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것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요즘에 2차 전지가 움직여요. 다 안 움직이면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2차 전지 드렸죠. 대진 첨단 소재 드렸는데 오늘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히든 종목. 어제 종가 베팅 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죠. 오늘도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방송 말미에 오픈을 할 건데 방송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바닥권이에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활용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첨단 바이오 쪽도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병원은 가잖아요. 의약품은 사용이 됩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지 매매로도 가능한 그런 테마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쏙 들어갔거든요, 지금. 근데 이미 하원은 통과가 된 상태고 상원만 통과를 하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원의 70%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군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그런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 CDMO 기업들이 글로벌적인 그런 빅파마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수혜받을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뭐 녹십자, 그리고 뭐 대웅제약, 뭐 이런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오늘 유한양행도 좀 흐름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개별 이슈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강의를 할 거예요. 시초가 매매 강의를 할 건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거래 대금이 적고 또 보수적으로 보여지는 오늘 증시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 막바지에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안에서도 무려 19%의 상승을 기록한 히든 종목 갖고 와주신 전문가님이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방송 장 시작 전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맥서 제1장 시작합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보면 지금까지 올라줬던 뭐 반도체든 조선 방사는 좀 내려주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키워드 집중해 볼까요?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주도 섹터들이 지금 잠깐 쉬는 분위기죠.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 장세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관망세가 계속 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주도하는 섹터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입니다. 사실 그동안 현대차는 많이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현대차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했었죠, 저는. 근데 이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사실 미국 내 어떤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많죠, 기업들이. 그래서 그 자국 내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었죠. 근데 현대차가 공장 투입을 하면서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지금 계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도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향후 2, 3년 안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 판매율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현대차가. 지금 네임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네시스 고급 세단 그쪽도 지금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급차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 판매량도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하고 기아차 매출과 영업이익 합하면 사실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 구간에 있다가 지금 이제 121선 돌파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아침에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초가 공략하던 분들 그 전에 어떤 루틴이 있으셨을 텐데 약간 되려 더 헷갈리는 그런 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이 요즘엔 좀 까다로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현대차가 7% 넘게 급등하면서 이미 분위기는 장 초반에 다 띄웠어요. 오늘 자동차가 갈 거다라는 거를 8시부터 분위기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뭐 강의도 하겠지만 오늘 어떤 섹터군이 갈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대형주 내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힘이 없으니까 반도체가 좀 힘이 없죠.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차가 움직이니까 현대기아, 뭐 현대공업, 현대모비스,
뭐 앞에 또 현대만 들어가면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철강 제품도 지금 생산을 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현대제철도 요즘에 좀 흐름이 좋아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에요.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이게 그 전에 뭐 종가 매매든 아니면 시초가 매매든 이동 평균선 돌파 매매든 제가 요런 자리들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1선 돌파하고 나서 조정 나오고 뭐 급등 나오는 모양.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평선 61선이고 요거 121선인데 이 밑에서 계속 저항 맞고 못 가잖아요. 이거 돌파를 못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 2024년도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이거든요. 초입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지금 정말 잘 세우시면 큰 수익이 가능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진짜 그동안 좀 억울했던 그런 부분들 올해는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예. 현대공업인데 오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온 종목이에요.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역대 최대 매출을 찍고 있어요. 역대 최대. 현대차가 그러면 당연히 이 현대차 이하 1차 벤더, 뭐 2차 벤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매출 한번 다 보세요. 매출 다 올랐고요. 영업이익 다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실적이 기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거의 다 바닥권이에요. 거기에서 잘 컨택 하나 하시면 큰 수익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좋다. 그리고 개별 이슈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주도 테마는 자동차고 그리고 개별 이슈 이제 신테카 바이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처셀이 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점점 이제 눈에 많이 보여요. 그 전보다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주도 섹터들이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틈이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때 뭐 방산 가고 뭐 조성 가고 로봇 가고 할 때 왜 그때는 이런 뉴스 안 나오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예. 그것도 좀 의심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회사와 45억 원 규모의 신약 개발을 계약을 하면서 지금 16%, 17%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지금 이 차트를 좀 짧게 갖고 나왔는데 그 앞쪽에 보면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하락했다가 이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요즘에 아마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알아봤을 때만 하더라도 뭐 단기 트레이딩이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조금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뭐 20%까지 끌어올렸다가 이걸 또 다 빼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예. 그러니까 순간 판단 잘못하면 그냥 바로 물려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고요. 일봉상의 캔들도 이렇게 올렸다가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엘리어트 파동으로 가는데 이걸 다 뺐다가 이것도 다 뺐죠 지금. 예, 상승분을 다 뺐다가 여기에서 다시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걸 돌파를 해요. 또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분봉상의 흐름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또 상한가를 말았죠.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보실 때 거래량 꼭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정말 뭐 5만 주밖에 안 되는데 상한가를 그냥 가버리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차트의 흐름도 이상한 차트의 흐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여기서 점상 한가를 가요. 거래량 뭐 1000주를 갖다가 1000주 갖고 점상을 갖다가 이거를 다 음봉으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럼 차트의 모양이 너무 이상해져요. 요즘에 그래서 그 전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차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라. 그래서 넥스트레이드는 항상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보자. 자, 오늘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큰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봐야 되는 섹타군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자, 원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SMR, 제가 이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주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저 SMR은 우리가 그동안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바닷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바닷가 인근에 대형 원전이 건설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이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그 냉각수를 나트륨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어떤 뭐 수도권 내에도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에 인접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도 대형 원전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건설할 때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죠. 예. 데이터 센터가 이게 그 전력 먹는 하마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로봇에도 들어갈 거고요. 뭐 선박에도 들어갈 거고요. 예. 비행기에도 들어갈 거고 UAM에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범위가 폭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활용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수주는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 대부분 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에. 왜냐하면 이 AI가 발전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먹는 하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발전량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이거밖에. 원전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M7 기업들도 이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 본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다른 어떤 수주에 있어서 좀 기득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한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급등 물량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돌파한다라고 보여집니다. 3만 원을 39,000원인데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거 돌파하면 우리가 하나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나만 앞에 하나만 붙으면 올라간다 뭐 그랬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했는데 디테일한 플랜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너무 많아요. 예, 사실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영국의 기업단들도 방안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데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서도 45조 원 규모입니다. 방산과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가 조만간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 대통령이 방한했었죠. 방한해서 이미 논의가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좀 관망세가 좀 짙을 그런 시장이고요. 일단 정치적 불안실성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악재든 뭐 호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불확실성 해소예요. 그러면 우리 장이 충분히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방증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최근에 외국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어요. 조정 나올 때는 조금 팝니다. 근데 살 때는 또 많이 사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돌파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많이 사준 그런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시장 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이 자동차 부품이었는데요. 자동차 부품 안에서는 현대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모두가 주목하진 않았지만요. 전문가님이 지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도 이 현대차 관련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예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예지력 자랑하고 계신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만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조선방산이 사그라들자 틈새 시장을 공략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신테카 바이오 주목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짚어주셨는데요. 계속 주목하셔야 될 그런 섹터입니다. 3만 원 선 돌파하는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우리 시장인 만큼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한 요즘인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추가적인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보기 쉽게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지 그러한 명품 강의 시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어제는 시초가 매매 또 배우면서 되게 많은 요소들 공부해봤는데요. 네. 오늘 앞서서 예고해주신 것처럼 어마무시한 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기법 네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최근에 그러니까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단타는 하고 싶은데 본업이 있어서 바쁘고. 그러니까 장중 단타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매매랑 종가 매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초가 매매 예전에 1탄 한번 찍었었거든요. 1탄 한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2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2탄에서 오늘 시장을 예측한 딱 정확한 그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종가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가를 뭐 이렇게 올렸다가 이걸 다 빼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상한가 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요즘에. 예, 그렇기 때문에 10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거래일 정도 평균 거래 대금을 200억 이상 나온 종목. 예. 이거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이 많이 나올 겁니다. 200억 이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종목의 체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체력이 강하냐, 약하냐.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겠죠. 근데 체력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종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봉상, 그죠? 분봉상. 체력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10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 되는 종목을 보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앞에 시황 설명하면서 뭐 잠깐도 설명드렸지만 키워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움직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넥스트레이드라고 해서 지금 8시부터 또 8시부터 매매가 가능해요. 예, 그게 근데 종목이 지금 매주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넥스트레이드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현대차예요. 현대차.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 오늘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갈 건가 보다. 그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상 만약에 그 안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요. 그 종목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분명히 가야 되는 종목인데 저평가, 밸류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시초가를 어느 정도 띄워야겠죠. 시장의 관심도를 받으려면 시초가를 어느 정도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 어떤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지, 금일 주도 테마가 뭔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죠? 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 주식 일정이 다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 장 시작이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 일정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날 뭐 엔비디아의 뭐 젠슨항의 기조연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일 날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화요일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요, 요즘에는. 재료보다도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나오면 재료 소멸이죠. 하락해요. 근데 그 재료가 약간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핫한 재료면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재료들 미리미리 내일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내일 모레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래서 좀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기술적 분석은 다 어느 정도 다들 하시고 다들 스마트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 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만약에 전일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어제 올랐어요. 그럼 오늘 시장 올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증시인데 미 선물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미 선물이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이 올라갑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미 선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같이 또 빠지는 경우 다반사예요. 예. 100%는 아니지만 요즘엔 좀 시장이 좀 더 빨리 그 전보다는 더 빨리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일 미증시에서 상승한 종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움직이거든요. 그럼 어제 미증시에서 뭐 올라갔을까요?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거의 12% 가까이 올라갔어요. 엔비디아가 3%,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도 한 3% 올랐거든요. 근데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미증시는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장 초반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제 테슬라가 12%가 가까이 12% 가까이 상승했네. 가장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자동차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일 미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그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미증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7 기업들 말고도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양자암흑 관련된 기업이 어제 폭등이 나왔다. 뭐 28%가 올라갔다. 이런 이슈들도 그 미증시 마감 시황에 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양자암흑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그럼 가요 그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미증시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뭐가 갈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이게 항상 기준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 목표 수익률은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더 급등해서 2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더 급등해서 이때까지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20만 원 수익이 났는데 편안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 매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의 그릇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아 할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픽스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그냥 3% 정도 절반 매도하시고요. 5% 정도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보면서 추이를 좀 더 살펴보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는 형태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은 요 더 밑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손절가를 지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사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마자 수익이 나서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런 종목이 지금 내가 매매할 때 저하고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은 크게 또 수익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는 종목. 그러니까 한 번 수익 냈던 종목,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매매 스타일과 맞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하시는 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는 이 타점이 이 종목으로 이 타점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떻게 보면 그 타점이 잘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종목만 매수를 하자. 자, 그리고 9시 반 전에 웬만하면 끝내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끝내시면 좋고요. 지금은 사실 수급이 9시 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요거 딱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조용해요. 지금 시장 보고 계시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관망세가.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오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잃을 확률이 70%예요. 잃을 확률이. 이거는 제가 15년 넘게 저도 단타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 그냥 통계를 내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오후장에는 잃을 확률이 70%고요. 이때 딸 확률이 70%입니다. 이때 수익 날 확률이. 그래서 이때 그냥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3% 수익 내고 5%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조금 남은 물량이잖아요.
근데 이 물량이 9시 반이 끝났는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꼭 오늘 팔 필요는 없잖아요. 내일 팔아도 되잖아요. 예. 오늘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한번 끌고 가시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다 끌고 가서 나는 꼭대기에서 팔 거야. 예, 꼭대기에서 절대 못 팝니다. 예. 메이저도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메이저도 보통 어깨에서 많이 팔거든요. 예. 그건 욕심이에요. 완전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씩 좀 버리시는 게 아마 정신적인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9시 반 전에는 끝내자. 그리고 저항과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딱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지지가 어디지? 저항이 어디지? 이런 여기에서 뭐 예를 들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뭐 박스권 매매를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쳤을 때요. 이런 상황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요. 올리다가 내가 오늘 시초가 매매를 할 건데 시초가를 여기서 딱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 예를 들어 이게 1%예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면 여기서 저항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만 저항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확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예, 저항 맞을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가다가 시초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이건 되려 매수 타점이죠. 왜냐면 여기가 지지니까. 그죠?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지지받고.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맞고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음봉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근데 흔치가 않아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있었겠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전저점에서 지지받고 시초가를 굉장히 많이 떨궜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구간이 아니라 차라리 돌파할 때, 이런 돌파할 때가 더 데려나요. 예, 돌파할 때. 돌파를 하는 시점. 요런데 시초가가 뜬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돌파 구간이 나올 때 여기서 시초가가 뜬다라는 거는 이슈가 분명히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는 뉴스가 잘 안 나와요. 요 구간에서 나오거나 요 구간에서 악재 터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요 구간에서 호재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평선이 정배열이 아니죠. 예, 역배열이죠, 역배열. 이게 121선, 이건 61선. 이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단기, 중기인데 이런 게 다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거는 뭐 61선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20선이거든요. 이게 21선. 21선 저항 맞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예. 여기서도 21선 뭐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저항 맞고 계속 내려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쪽 지점에서 만약 시초가를 여기를 띄웠어요. 여기를. 그러면은 올라갈 때가 이 61선 맞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저항이니까.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요런 자리. 올라가면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시초가가 딱 떴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 자리가 왜 괜찮냐면 위에 이런 이평선들이 지금 다 밑에 있죠.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럼 위에 저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이게 하나마이크론인데 아마 뒤에는 상승해서 지금 차트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건 매물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간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야 이게 매물벽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 투자가 되면서 흘러내렸잖아요, 계속. 예.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건 매물대라기보다는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작하는 시초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클로복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전 방송 이게 기준봉이죠. 예. 여기가 저항입니다. 이 고점이 돌파하고 나면 지지가 돼요.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된다. 요거 매수. 이게 마이너스 1.5% 시초가를 만들었다가 9%까지 간 종목이에요. 요 캔들 하나에서 10%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요 정도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이게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요즘에 좀 복잡해지기도 했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방송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저와 좀 추가적으로도 더 얘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시초가 매매 2탄 만나봤습니다. 오후장보다 9시 30분 이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확률적으로 더 확실한 종목 잘 선별하셔서 내일 장시작에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쉬어가는 오늘 시장 안에서도 크게 올라줬던 종목이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하락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히든 종목일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서도 원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이 과연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원전인데 일단 이 동사 같은 경우는 550조예요.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400조가 안 돼요. 예, 근데 550조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핵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차트만 보시면 이거 무슨 종목인지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LNG 시장과 그린 에너지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뭐 미국, 유럽, 동남아 지금 해외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차트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상승폭이었는데 이거 지금 음봉인 겁니다. 음봉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땡큐죠. 저희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지지는 여기예요. 여기가 1차적인 지지고요. 다음 지지는 여기인데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요 부근에 있으면 정말 괜찮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장을 한 전 차트예요. 상장을 했을 때 고점을 만들고 고점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오늘도 갱신하려고 하다가 일단 실패는 했습니다. 실패했는데 내려왔어요. 저는 이 부근 땡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매매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한번 참여를 하셔서 내일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앞선 내일장 종목이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가로 매수 타점인 이 종목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서둘러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현대공업, 신테카바이오, 두산에너빌리티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시초가 매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550조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